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몸은 꼼짝도 안 하고 마치 귀신에 눌린 듯한 공포를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가위 눌림은 그러면 무슨 병의 신호일까요? 혹시 그런데요 여러분, 나만 이런 무서운 일을 겪는 건가 하시는데요, 이 가위 눌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이번 시즌에 제가 생체 리듬과 생활 습관을 연결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생체 리듬이 깨졌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는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몸은 꼼짝도 안 하고 마치 귀신에 눌린 듯한 공포를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가위 눌리고요, 또 젊은 분들 중에도 가위 눌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중학교 때 정말 가위 눌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잔 적도 있습니다. 가위 눌림은 그러면 무슨 병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호일까요? 정말 귀신이 보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 신호도 아니고요,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 리듬이 깨졌으니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 가위 눌림, 의학적으로는 수면 마비라고 하는데요, 이 가위 눌림의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조금 재밌게 문화적인 해석, 이런 이야기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위 눌림, 즉 의학적 용어로 수면 마비, sleep paralysis라고 하는데요, 잠이 드는 과정 아니면 깨어나는 그 순간에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인데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깨어난 줄 알았는데 팔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엄청 당황스럽고요, 그 다음에 뭔가 환각이 보이는 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침대 위에 기이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죠.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의학적 원리를 알면 좀 덜 무서우실 거예요. 그리고 덜 눌리실 겁니다. 우리 뇌는 꿈꾸는 동안에는 몸을 못 움직이게 스스로 마비시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렘 수면 단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이 하늘을 날고 막 뛰고 그러는데 몸이 실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실제 뛰지 말라고 잠궈 놓는 거예요. 실제로 렘 수면 동안의 뇌의 한 부분은 운동신경을 억제해서 몸을 마비시킵니다.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서는 달려도 침대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가위 눌림이 일어날 때는 몸은 잠에 묶여 있는데 뇌는 깨었으니까 마치 몸과 정신이 따로 노는 듯한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꿈꾸는 내용이 현실로 튀어나오는 듯한 일종의 환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가위 눌림 중에는 꿈이 기술적으로는 환각이 되어서 깨어있을 때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생생하게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진짜 귀신이나 아니면 괴물이나 뭐 이런 외계인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알고 보면 내 머릿속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게 얼마나 생생하냐면 이 촉감도 있어요. 뭔가 나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정말 생생한 거죠.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 해당되지 않아서요. 혹시 그런데요 여러분, 나만 이런 무서운 일을 겪는 건가 하시는데요, 이 가위 눌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여러 연구를 모아서 리뷰를 한 걸 보니까요, 전체 인구의 약 7.6%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 수면 마비, 가위 눌림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심지어 3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이 정신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 분들은 32%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이는 별로 없는데 특히 이 성장기 그리고 성인 초기에, 즉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겪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환자분들 보면 40대에도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이러면 눌린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희귀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살면서 가위 한번 안 눌려본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저도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눌린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하필 내가 가위 눌림에 시달릴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위 눌림은 일단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수면 부족과 연결될 때 아주 밀접합니다. 즉 불안장애, 수면의 질 저하, 아니면 최근에 뭔가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관여를 합니다. 성인이 돼서는 원래 30, 40대 분들은 잘 안 느껴야 되는데 있는 분들을 보면 과음을 하거나 폭음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시기에 이 가위 눌림이 더 잘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한 대학생들이 가위에 눌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교대 근무로 밤낮이 바뀐 분들도 이런 증상을 아주 많이 호소합니다. 이 정신건강과도 연관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위 눌림을 자주 눌리는 분들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우울증 또는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이 눌린다고 알려져 있죠. 저도 중학교 때 보면 너무 늦게 자고 낮에는 좀 운동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힘없이 있다가 또 밤에 공부하고 이런 건강하지 않은 생활 패턴을 하는 그 시즌에 특히 이제 시험 기간이죠. 그때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또 걱정도 있고 이런 시기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위 눌림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생리 현상일 뿐이고 제가 예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다음번에 혹시 눌리게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 이야기 해드리기 전에 이게 얼마나 흔한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아주 온갖 무서운 귀신 이야기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속적이나 문화적 해석이 있으니까 이 수면마비라는 같은 현상을 보고도 각 나라의 귀신이나 악령으로 연결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마치 그 몸에 가위가 눌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한다는 의미로 가위 눌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서는 이 현상을 가나시바리라고 해서 쇠사슬로 꽉 묶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좀 못 움직이는 거죠. 또 필리핀은 조금 더 무섭더라고요. 바티밭이라고 하는 아주 무겁고 덩치가 큰 요정 악령이 나무에서 사는데요. 그 나무를 베어간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밤마다 그 사람 가슴 위에 올라타서 숨을 못 쉬게 한대요. 가위 눌린 거, 쇠사슬에 묶인 거 다 비슷하죠. 심지어 서양도 있습니다. 멕시코는 아예 뭔가 죽은 사람이 가슴 위에 올라탄다 이런 의미로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미국과 유럽도 있어요. 올드해그라는 그 마녀가 가슴을 누른다. 결국에 다 뭔가 가슴을 누르고 못 움직이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각 나라의 다양한 악령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보면 이게 결국에는 약간 문화적인 게 가미되었을 뿐 그냥 흔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위 눌림을 줄이고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볼게요.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가위 눌림 자체는 아주 무해한 현상이다. 그 순간에는 놀라고 무서울 수 있는데 몸에 어떤 해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 환각, 촉각마저도, 내 느낌마저도 가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내가 가위에 눌리면 어쩌지 하는 겁먹는 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제가 이걸로 해결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심신이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생기면서 좀 용기가 생겼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악마의 장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우리 뇌가 이상한 것도 아니다. 이 겁을 먹지 않는 것, 당황하지 않는 것,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로 절반은 해결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수면 자세가 의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위 눌림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잘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옆으로 잘 때 잘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자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내가 눌리는 것 같다면 처음에 잠에 들 때는 옆으로 눕는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위에 눌렸어. 그럴 때는요, 아주 작은 근육을 하나 움직여 보는 것으로 몸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머리는 깼는데 몸이 안 깬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막 움직이려고 하면 어려우시고요. 저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엄지발가락 까딱, 손가락 까딱. 저는 엄지발가락을 까딱 했는데요. 연구나 의학적 소견을 보면
엄지발가락이나 손가락 둘 다 아주 끝에 있는 것 근육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온몸을 다 움직이려고 하면 어렵고요. 작은 근육부터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이게요, 스트레스가 결국엔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마음 챙김이나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하루의 걱정을 이제 잘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리듬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 위생을 잘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대부분 너무 늦게 주무시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말하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제발 11시 전에 자자. 네, 일찍 자고요. 더 잘하실 수 있으면 정말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좋겠죠. 이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일찍 자자.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술도 영향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른이라면, 그리고 그런데도 가위에 눌린다면 술을 좀 줄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내가 다 해봤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리고 좀 불편하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전문가를 찾으셔야죠. 이 외에 기면증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다양한 질병과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요즘에 환절기라 또 좀 있어요. 이게 컨디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잠, 내 생활 리듬을 생각하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긍정닥터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